안녕하세요. 마카오의 김 교수입니다. 얼마 전에 그 노벨상 시상식이 시작됐죠, 그죠? 그리고 어저껜가 이제 화학상이 발표가 됐는데 그 전에 그 한국에서 노벨 화학상 발표가 나기 전에 이런 기사가 떴었어요. 이 기사가 뭐냐면 서울대의 현택한 교수님이 노벨상 가능성 크다. 그리고 새 역사를 쓰길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7일날 노벨 화학상이 나온다고 이렇게 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렇게 나온 글들을 쭉 보면 이 현 교수님께서 리서치를 많이 했고, 그리고 어떤 논문은 학회지에서 현재 뭐 1660회 인용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기사가 났어요. 이분이 뭐 대단하신 분이신 것 같기는 해요. 그죠? 저도 뭐 그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노벨상을 시상하는 시기가 되면 이렇게 한국의 신문 언론들이 이런 설레발을 많이 칩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글에서 뭐 논문이 1600회 인용됐다고 이렇게 나왔죠, 그죠? 그거를 잘 기억하고 계세요. 제가 이따가 드릴 말씀들에 대해서 그 숫자를 다시 꺼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염두를 하시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10월 7일에 노벨 화학상이 발표가 됐습니다. 노벨 화학상을 받은 사람은 지금 보시는 이 두 분이에요. 한 분은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 소속이시고, 또 한 분은 UC 버클리의 교수로 계시는 제니퍼 도우나라는 교수님입니다. 저는 이제 이 시상식을 쭉 봤거든요. 실시간 방송을 해줘서 봤고. 그래서 이제 뭐, 한국 언론들은 말 그대로 현물 켠 거죠. 그죠? 현물 켠 건데. 제가 이제 원래는 학부 때 물리를 전공을 했으니까 물리학 쪽에 관심이 많은데, 이번 물리학상은 참고로 블랙홀 관련된 쪽이어서 저는 뭐 천체물리 쪽은 사실은 좀 관심이 없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화학은 화포자인데 화학을 포기하는 사람인데 제가 이게 올해는 사연이 좀 있어서 화학 쪽을 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두 분이에요. 그리고 두 분이고 오늘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 분은 여기 오른쪽에 계신 분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일단 노벨상을 받은 내용이 뭔지는 대충 아실 거예요. 이게 이제 유전자 가위라고 표현을 하는데 클리퍼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바이오캠 쪽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잘 몰라요. 그렇지만 이제 한 가지 확실한 건 제가 그래서 오늘 이렇게 노벨 화학상이 나오자마자 관련 논문하고 이런 것들을 좀 뒤져봤어요. 그래서 뒤져봤더니 원래 이 노벨 화학상을 받은 결정적인 역할을 한 논문을 제가 찾았습니다. 이 논문이에요. 이 논문이고, New Frontier of Genome Engineering with the Clippers-Cas9
여기 보시면 예, 제니퍼 교수랑 엠마누엘 교수가 투 어서로 된 페이퍼고, 이게 이제 이번에 노벨 화학상을 받은 것과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된 논문이에요. 그런데 이 논문을 한번 보시면 예, 이게 나온 게 2014년 논문입니다. 예, 2014년 논문이란 얘기는 이후에 그 6년인가요? 6년 동안 예, 계속 연구가 진행됐었다는 의미겠죠. 그죠? 이게 노벨상이라는 게 되게 재밌는 게, 이번 건 같은 경우에도 원래 논문이 나온 건 2014년이고 6년 뒤에 됐지만 이게 엄청나게 빠른 거거든요. 엄청나게 빠른 거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그 예전에 그 존 내시라고 뷰티풀 마인드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화에. 그 존 내시라는 분이 그 노벨 경제학상을 받을 때 거의 한 40년 만에 받았어요. 예. 그게 이제 그 존 내시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는 그 존 내시의 박사 논문이거든요. Non-cooperative game theory를 가지고, 예, 그걸 가지고 이제 박사 학위를 받고, 그건 참고로 경제학하고는 관련이 없는 그거 자체는 수학 박사를 받으면서 했던 논문이 그 40년 만에 빛을 보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이제 그런 케이스고, 지금 이 경우 같은 경우에도 원래 논문 자체는 2014년 하고 사실은 그 전에 또 한 논문이 있어요. 2012년경에 적었던 논문이 있는데 그 논문들부터 해서 지금까지 온 걸로 이렇게 해서 화학상을 받은 겁니다. 그 이제 한국 사람들이 사실 좀 그래요. 사실은 이 세계에 돌아가는 거를 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그 현택환 교수님 얘기를 하면서 가능성이 높다, 그죠? 가능성이 높고, 그 이제 뭐 유명한 논문이 1600번이나 인용이 됐다. 예, 이런 식의 이제 기사를 쓰면서 노벨 화학상 수상이 되게 유력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또 제가 뒤졌습니다. 뭐를 뒤졌냐 하면, 이제 구글 스칼라라는 건데, 이 그 연구, 그 박사나 혹은 교수를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이제 논문들을 알카이빙 하는, 구글에서 알카이빙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물론 제 것도 있습니다. 제 것도 있는데 뭐 저는 뭐 그거 할 거는 아니고, 예, 이거 좀 여기에 비하면은 뭐 저는 세 발의 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건 아니고, 어쨌든 그 구글 스칼라에 보면 이 교수님의 연구 논문들이 쭉 있어요. 있고, 여기 보시면, 그죠? 이게 이제 가장 사이테이션, 이게 사이테이션 숫자거든요. 가장 사이테이션 많이 된 게 보면은 9,700이에요. 9,700. 예. 9,700이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제가 소개해드렸던 논문 있죠? 예. 이 논문이 3,000회입니다. 3,000회. 3,600회예요. 그러니까 저기 현 교수님이 대단하시긴 해요. 왜냐면 어떤 특정 논문이 1,000회 이상 그 사이테이션이 됐다는 거는, 그거는 진짜 실제로 대단한 거고, 제 주위에도 몇 분 계시긴 해요. 근데 뭐 어쨌든지 간에 그건 이제 과별로 틀리고 그렇긴 한데, 1600 가지고 막 노벨 화학상 그거가 유력하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시면 예, 이 논문이 보면은 이게 3600이고 9700이고, 그리고 여기 또 요 논문 있죠? 그죠? 이것도 2000회예요. 그러니까 논문 그걸로 하면 이거 이제 관련 같이 그 노벨 화학상을 받은 그쪽으로 해가지고 하면 만 회가 훌쩍 넘어버려요. 예.
그렇게 이거를 하신 분입니다.